안녕하세요, 콘따구리입니다. 오늘은 콘크리트 양생 관리 확실하게 정리하고 끝나죠. 콘크리트는 양생이 뭐 거의 7~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생에 힘써야 되는데요. 정리하고 한번 보시죠. 일단 현장 콘크리트 시공 품질 관리 중에서 양생 관리 첫 번째, 양생 온도가 높으면 강도 발현이 당연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강도는 온도하고 습도, 수분에 거분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초결이 빨리 오고요. 수분이 있어야지만이 그 품질 관리에서 건조 수축 또는 소성 수축에 따른 수축량을 분배해가지고 잘게 내서 균열을 미세크랙으로 나눠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합제, 이게 바인더죠. 물 바인더비가 낮으면 빠르다. 이게 뭔 소리냐? 물 바인더가 낮다는 건 결국 그 물은 우리가 워커빌리티 때문에 기준을 두고요. 결국 결합제가 많다는 겁니다. 결합제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수화율이 빨리 되죠. 수화율이 많고요. 총량이 많기 때문에 결국 콘크리트 강도가 높아지고요. 강도 발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초기 24시간 양생이 중요해요. 물론 보통 이제 콘크리트를 레미크를 타설하면 초결이 보통 3시간, 종결이 보통 6시간 정도쯤에 나타나죠. 일종 시멘트 기준으로요. 20도씨. 그러면 그 이후에 수화 발열이 심하게 빠르게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경화 작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수축 균열에 대해서 신경을 바로 써야 됩니다. 초기에는 소성 상태라고 그러죠. 소성 상태 수축 균열. 균열 발생 빈도로 보면 23%나 돼요. 물론 건조 수축 균열 같은 경우도 균열 빈도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축 균열이 균열의 반 정도를 가까이 차지하는 거죠. 33%를 수축 균열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균열의 원인이 한 200가지 정도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이 정도 차지한다는 건 우리가 대부분 수축 균열에 신경 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소성 상태, 초기 상태 말씀드리는 거죠. 자, 넷째, 수분 양생은 최소 5일이 요구됩니다. 최소한 5일이에요. 이게 여름철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는 7일, 9일 이렇게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푸집 최소 탈거 시기가 가장 빨라야 언제 하느냐? 기둥 같은 경우, 수직부재 같은 경우 얼마예요? 최소 5메가파스칼 이상 해야 되는 겁니다. 이 5메가파스칼이 여름 같은 경우에 빨리 오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뎌요. 그래서 적산온도라든지 아니면 구조용 공시체 가지고 탈거 시기를 결정하셔야 되죠. 자, 양생관리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온 강화가 1시간에 한 3도씨 이상이거나 하루에 한 28도 정도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럴 때 이제 온도 관리가 특히 더 필요한 거죠.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 요즘같이 겨울철은 보온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콘크리트에 대해서 이제 강도 정진을 말씀드리는데요. 영하 10도 이하가 되면 강도 정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초기 양생이 끝났다 하더라도 영하 10도 이하에 노출되는 아주 추운 혹한기 2월달 정도가 된다고 하면 최소한도 보온 양생은 돼야 됩니다. 뭐 열풍 양생하면 더 좋겠죠.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적산 온도잖아요. 머추리치 성숙도가 시그마 시어타 플러스 10 델타 T. 그러니까 이 가로 안의 값이 시어타가 뭐예요? 평균 양생 온도죠. 양생 온도가 영하 10도 마이너스 10이 되면 가로가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령일 어느 날짜를 곱한다 하더라도 0입니다. 0에다 어떤 숫자를 곱해도 0이죠. 그러니까 적산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적산 온도가 증진이 안 된다는 건 강도 증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초기 양생이 끝났고 뭐 하더라도 내가 28일에 설계기준 강도를 맞추려고 하면 때때로 보온이 필요하겠죠. 콘따구리. 추가로 여기 뭐 뒤에 바꿔지지 않았네요. 현장 콘크리트 시공 품질 관리입니다. 수변 양생과 온도 관리 부분은 피막 양생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초기에 비닐을 덮거나 해도 됩니다. 그러나 워낙 높은 층이라든지 바람이 세게 불면 비닐 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피막 양생을 하게 됩니다. 피막 양생제는 뭐 시중에 굉장히 업체가 다양하게 됐죠. 언제 뿌리냐 질문이 많으시는데요. 표면에 물빛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쯤, 만약에 물기가 있으면 양생제가 희석이 되니까 문제가 되고요. 또 사라진 지 오래된다면은 수축균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물빛 사라지는 거 거의 그 타임을 기다렸다가 피막 양생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콘크리트 양생은 수면 양생을 실시하는 거죠. 만약에 그 소성 상태 중에 초결이 오지 않았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굳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다 물을 주면 안 되죠. 그건 가수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그 경화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물을 수변 상태를 줘야지만이 균열을 큰 균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크랙으로 나눠내서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열화인자가 콘크리트 안으로 침투되지 않는다 얘기죠. 그래서 수변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피막 양생제는 제품마다 다 효과가 다르니까 반드시 그 표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보통 살포량은 1해배당 0.1 내지 0.25 정도를 뿌리는데요. 시황서에 보면 최소한 2번 이상 살포하게 되어 있는데요. 2번 이상도 직교해서 가로 한 번, 세로 한 번 그 이상 살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물결합제비에서 물이 25% 이상만 되면 양생에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물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소성수축균열이라든지 건축수축균열이 발생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시멘트는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시멘트 뭐 60%, 55% 이거보다는 40% 이런 게 훨씬 더 수축균열이 적게 되죠. 실험식에 의하면 실험 결과에 의하면 최소 물시멘트비는 19 내지 23% 대략 우리는 20%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초고강도 UHPC 같은 경우에는 20% 물시멘트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멘트가 다 물하고 결합되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럼 문제 있지 않나요? 물하고 반응을 다 못하는 시멘트가 처음엔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수변 양생을 하고 하는 바람에 지속적으로는 강도 발현이 되긴 되죠. 이 실험 결과, 만약에 20% 이하에서 실험 결과를 해보니까 강도 부분에서는 크게 영향이 적었던 걸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자, 노출 콘크리트에서 폼 타일을 많이 쓰죠. 폼 타일은 구조물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제거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뭐 균열 원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부위에 철이 녹이 생겨가지고 녹 발생이 바깥으로 나오면, 노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녹이 바깥으로 보이면 그거 다 제거하려면 얼마나 고생이 돼요. 그리고 폼 타일가 구멍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위를 집중돼가지고 크랙이 발생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양생수 온도를 말씀을 가끔 하시는데요. 표면 온도랑 똑같은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맞추기가 실제는 어렵잖아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표면 온도하고 11도 차가 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서멀 쇼크가 발생됩니다. 열충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생수는 가급적이면 콘크리트 표면하고 온도랑 똑같은 물 온도를 유지해서 수변 상태를 유지하되 11도까지는 허용이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수변 양생과 피막 양생에서 양생 종료 시에 양생포는 물을
추가하는 거 살 수 없이 최소한 24시간 경과 후에 제거해야 됩니다. 뭐 수분 양성이 좋다고 해가지고 수변 상태를 쭉 유지하다가 뭐 거푸지고 바로 떼버리잖아요. 그러면 급속히 열순실이 됩니다. 물이 증발되겠죠, 바깥으로. 그러는 바람에 그 건조화에 따라 가지고 균열이 발생돼요. 또 겨울철이라 그러면 만약에 물을 주고서 보온을 안 하게 되면 그 표면에 물이 얼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어요. 뭐 강도가 원활한 강도가 낮다던 손 치더라도 최소 2일간은 초기 동해 방지만큼 오메가 파스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최소 2일간은 적어도 0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하 10도 내려가면 강도 증진 안 되죠. 예, 적산온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